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더운 날씨와 쌀쌀한 날씨가 공존하는 한 주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또 매일 무엇인가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통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고 가끔 고민을 하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많은 관심사들 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 중 하나가 아마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크겠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아마 우리 자신의 건강이 최고일 듯 합니다. 그런 건강 유지의 일환으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인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함께 웃어야 할 시간에 웃지 못하면서 같이 있는 자리가 어색하고 빨리 그 자리조차 피하고 싶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웃음 코드는 주변과 잘 맞는지 그리고 항상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항상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고 지낸다면 자연히 주변인과도 더욱 잘 맞겠죠. 웃음이 늘 함께하는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내게 온다. 희망의 귀한 차동엽 신부님의 글 함께 하시겠습니다. 2만 번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같은 말을 2만 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인디언들 사이에서 진리로 통하는 속담입니다. 왜 굳이 2만 번이어야 하는지 그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양의 사례 탐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들어서 거의 100% 개연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2만 번이 아니라도 그 어떤 영혼이 필요로 하는 횟수를 채우게 되면 그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당시 소련이 루마니아에 사는 독일인을 강제 징집할 때 17살의 독일 소년 레오는 가족들의 대표로 수용소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과 영양실조 그리고 혹한으로 죽어나갔지만 레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돌아올 거야. 이 이야기는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르타 뮬러의 소설 숨 그네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루마니아에서 망명한 독일계 시인이자 실제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5년을 보냈던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구술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확신으로 던진 희망의 말, 그것이 손자를 죽음의 질곡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은 손자의 뇌리 속에서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되어주었으니 방금 언급한 누적의 법칙이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정말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희망을 품고 희망을 그리고 희망을 말하면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떡볶이를 오픈한 지 3년 만에 140점 이상의 체인점을 론칭하고 연 매출 12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사업가, 떡볶이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상호를 국대 떡볶이로 지어 이름 그대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 김상현.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매일 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국가대표 떡볶이 사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글이건 말이건 매일 반복해서 누적시키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산 증인이 된 것. 그는 고백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가장 뻔하지만
기본적인 진리를 굳게 믿으십시오.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나의 처지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는 어디서도 통합니다. 꿈을 향해서라면 바보가 되십시오. 미친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되새기기 바랍니다. 한번 꿈을 꾸었으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혼잣말도 좋고 공개 발언도 좋습니다. 마침내 요구되는 누적량이 채워지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 역시 희망의 말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군대 훈련 시절 움직이는 보초를 서다가 시간이 무료해서 옆에 동료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제대하면 무엇을 하고 싶니? 그 친구가 무엇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가 되물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너는? 나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연구소 하나 세워서 운영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작가 활동을 하고 싶어. 실토하건대 준비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질문에 임기응변으로 뱉은 답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의식 중에 자라나고 있던 꿈의 씨앗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꼭 포함되는 말이 연구소 소장과 베스트셀러 작가니 말입니다. 미리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나에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무지개의 원리가 아직 무명이었을 때 나는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직 번역이 시작도 안 되고 아무도 번역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때부터 계속 떠들고 다녔더니 결국 6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좀 과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희망의 뻥쟁이가 되어라. 꿈에 허풍을 떨어라. 꿈을 떠벌리고 다녀라. 언젠가는 스스로 놀라는 일이 꼭 생길 것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던 음악회에 마침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설레이는 마음으로 음악회 장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매표를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꼭 가고 싶었던 음악회인데 하면서 표를 다시 사서 음악회를 보시겠는지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요. 표를 다시 사서 음악회를 볼까 아닐까를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돌리시겠는지요. 또 표가 아니라 입장권 구입비를 중간에 분실한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데니얼 카니만은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카네만은 노벨 의학상이 아니라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건 카네만이 바로 예매표 분실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심리로 증권 투자 같은 인간의 경제적인 태도를 연구해낸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음악회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개 표를 한 번 더 사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래도 음악회에 가겠죠. 표나 돈이나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똑같은 투자금을 분실한 셈인데도 사람들은 왠지 표를 잃어버렸을 때 훨씬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감성이라든지 직관에 따라서 경제적인 선택도 하고 투자도 하는 증거라고 카네만은 설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액수의 돈보다 버스카드를 잃었을 때 더 아까운 느낌이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실 표를 잃은 건
예매하느라 들인 시간이며 노력까지 함께 분실한 셈이어서 경제적으로 더 아까운 게 아닐까요? 행복한 심리학에서였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 남가주의 4월은 꽃과 깊은 봄을 알리는 향긋함으로 설레이는 계절이고 또 기대와 희망의 소식으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환경과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간다면 아마 더 좋은 우리만의 시간과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 자신과 남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웃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도 꼭 챙기시고요. 다음 주 더 행복한 모습, 더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